상담을 감정에 대하여 화내는 습관이 되어버린 나. 저도 화내기 싫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화를 내지 않으며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화를 자주 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도 화를 내고 나면 힘들어서 화를 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화를 낼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성질을 건드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알았어요라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자녀에게 온통 신경이 쏠립니다. 점점 숨소리가 가빠집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 아빠가 그만하라고 한 소리 못 들었어? 아이는 하들짝 놀라 그제야 서둘러 컴퓨터를 끈다.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나서야 아이가 게임을 끝낸 것이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신입사원은 일은 곧잘 하는데 마감 시간 개념이 없다. 어떤 일을 오늘까지 해놓으라고 시켜도 지지부진하게 2, 3일 동안 업무를 끌어안고 있다. 기다리다 못해 왜 자꾸 일이 늦어져요? 아직 끝내려면 멀었나요? 하면 지금은 곧 끝납니다 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역시 또 하루 이틀이 지나간다. 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업무에 대한 불만이에요? 아니면 나에 대한 불만이에요? 대체 일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성을 높여 말하자 신입사원은 그제야 허둥대며 보고서를 가져온다. 어느 사이인가 화를 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믿게 되었다. 감정 고치를 하고 있는 모 그룹 임원께 화를 너무 자주 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아니 그럼 일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박사님 같다면 참으시겠어요? 라고 대답하셨다. 지금까지 해당 직원이 나태한 근무 태도를 참아주면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본 그분은 화에 중독되어 있었다. 화를 내야만 상대가 정신을 번쩍 차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화를 내야 직원들이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크게 화를 내고 상황이 엉망이 되어야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앞선 이야기 중에 한계가 있다. 그 방법대로 한다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똑같이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조용히 말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화를 낸다. 말을 듣는다는 공식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보면 상대방은 잔소리꾼이 화를 찰내는 하정이로 인식될 뿐 아니라 자신도 자꾸 지치게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어느새 반복되는 상황에 익숙해졌어. 화를 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화를 내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수에 속한다. 진짜 고수는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인다. 고수는 규칙을 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아무리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도 한창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에게는 아빠의 경고보다 눈앞의 게임에 마음을 더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아이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부모의 생각도 얘기해 준 후 게임하는 시간을 함께 결정한다. 정해진 시간을 넘겼을 때 어떤 벌칙을 받는 것인지 의논한다. 아이는 자신이 규칙을 어기며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 알아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 잔소리가 필요 없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만 부드럽게 설명하면 된다. 아이는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 때문에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화를 낼수록 연봉은 낮아진다. 얼마 전 대형 서점에서 어린이책 코너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광고와 장난감 행사를 하고 있었다. 행사장 옆을 지나 관련 서적 코너로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싫어 싫어, 난 더 할 거야. 고개를 돌려보니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블록을 손에 쥔 채 엄마에게 5분만 더 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의 말에 그럼 딱 5분만이야.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블록들을 이리저리 맞추기 시작했다. 한참 후 다시 행사장 옆을 지날 때 아까 보았던 아이와 엄마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엄마는 발을 둥둥 구르며 5분만 더 논다더니 20분이 지났잖아. 이제 가야 한다니까. 5분 지나면 진짜 엄마가 혼자 갈 거야라고 말했다. 아이는 여전히 블록들을 손에 쥔 채 엄마 잠깐만을 외쳤다. 잠시 후 5분이 지났지만 엄마는 혼자 가버리지 못했다. 대신 아이 옆에 서서 끊임없이 협박하고 잔소리를 했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한테 혼나볼래? 당장 블록을 내려놓지 못해? 엄마는 아이의 발을 거칠게 낚아챘으나 문 쪽으로 끌고 갔다. 아이는 악악거리며 울부짖었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이 있다. 엄마는 자신이 말한 대로 5분이 지난 후 그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아이를 아무리 5분 후에 엄마 혼자 가버리겠다고 협박해도 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블록을 가지고 계속 노는 것이다. 이때 한 번, 두 번 아이에게 단호함을 보이면 아이는 180도 달라진다. 물론 아이를 혼자 서점에 두고 가버릴 순 없다. 아이에게 엄마는 간다라고 경고한 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일단 그 말을 들은 이상 아이는 놀면서도 엄마가 진짜 가난지 살피게 된다. 그러다가 엄마가 모퉁이를 돌며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를 다급히 부르며 쫓아간다. 다음부터는 아이는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엄마는 혼자 간다라는 말에 장난감을 손에서 놓고 바로 엄마를 따라 나설 것이다. 일처리가 늦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직 안 됐나요? 또는 끝내려면 멀었어요? 하고 자꾸 물어볼 필요 없다. 먼저 직원에게 해당 업무가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하겠냐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직원의 대답을 들은 후 덧붙인다. 만약 오늘 7시까지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주말 근무를 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오늘 업무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는 규칙을 정한 셈이다. 왜 못 끝냈느냐고 직원을 덜덜 볶을 필요가 없다. 시간 안에 못하면 주말에 나오는 것으로 못 박으면 된다. 루이스 헤이는 상사가 직장에서 화를 냈을 때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이때 상사가 화를 낼 경우 상사의 성별과 상관없이 상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여성 리더가 직장에서 화를 낸 경우 남성 리더에 비해 신뢰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인내, 절제 등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시각 때문이다. 또 유선 연구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는 여성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여성 직장인에 비해 연봉이 평균적으로 3분의 1가량 낮다는 결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조직 내에서 여성 리더이거나 혹은 앞으로 여성 리더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하의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내는 감정이 섞이며 상대방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화를 내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드러내야 하는 당신이 우선 고역입니다. 게다가 동일한 사항에 자주 노출되면 마치 약의 내성이 생기듯 작은 자극에도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이때 백화점 매니저가 왜 이러세요 손님? 제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화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전화 한 통만 걸면 된다. 왜 훔치느냐고, 다음번에 훔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성질낼 필요가 없다. 정해진 규칙대로 조용히 움직이면 된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가장 저차원적인 방식이다. 화를 내면 상대를 움직일 수 있을까? 화를 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이 섞이며 상대방 역시 화내는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고 화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며 내성이 생겨 상대방이 작은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을 함께 정하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다. 화를 잘 내는 상사와 일하고 있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른다. 그런데 상사가 자주 화를 내며 직원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상사와 일하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매우 낮다. 그렇다고 상사에게 화를 너무 자주 내시는 거 아세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사에게 화를 내는 게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상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상사 나름대로 힘든 입장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어서 상사의 마음을 먼저 풀어준다. 그렇지만 화를 내며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상사의 인정을 받고 있는 직원이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보자.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 기대에 맞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화가 나시죠. 그런데 부장님께서 화를 내시며 자꾸 위축이 돼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했더라도 막상 부장님 앞에 서면 화를 내실까 긴장하고 두려워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화를 내서 상대방의 행동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22절, 23절에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받으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항규정지음.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누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누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주변 사람들과 처한 환경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감정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의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소중히 여기는 한 나의 일부분입니다. 나레이션 자예수도 목사. 구독, 좋아요로 선행에 참여. 샬롬. 생각 바꾸기, 마음 치료, 마음 회복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